여기 서로를 보고 놀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잡혀 끌려나가고 있는 환경미화원 남자.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재벌 회장의 양아들인 남자.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연회장 로비. 갑자기 쓰레기 냄새가 퍼집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두 명의 경비가 한 남자를 거칠게 끌어냅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장 나가. 남자가 저항합니다. 저는 누굴 찾아야 해서. 경비들이 더 거칠게 끌어냅니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최진희 회장과 함께 서 있던 젊은 사업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끌려가는 남자와 사업가가 눈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 두 사람 얼굴이 똑같은데요? 쌍둥이에요? 왜 한 명은 쓰레기? 로비가 술렁입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럴 수가. 3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두 생명. 그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며칠 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강민수가 쓰레기 수거 트럭에서 내립니다. 35살.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주차장에는 수억 원짜리 차들이 즐비합니다. 민수는 익숙한 손길로 쓰레기 봉투를 집어듭니다. 무거운 봉투를 어깨에 메고 걷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아저씨.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쓰레기통은 저쪽이에요. 여기 로비까지 냄새 나게 하지 마세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옆에서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렇게 더러워?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쉿, 보지 마. 가자.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늘 해온 일이니까. 이런 말들을 수백 번도 더 들었으니까. 민수는 묵묵히 쓰레기를 치웁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흐릅니다. 작업복은 이미 젖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건물 뒤편 골목에서 잠시 쉽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릅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최영철. 민수를 키운 양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5년 전, 영철은 이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아기. 그것이 민수였습니다. 영철은 가난했지만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쓰레기 수거원으로 일하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원. 사람들은 민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키운 것처럼 이제 자신이 아버지를 돌볼 차례였으니까 민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아직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사무실. 강준호는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35살, 젊은 사업가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앞에는 후원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올해 목표는 수백억 원대 사업 확장입니다. 후원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차갑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후원자가 다가옵니다. 나이 든 남자입니다. 준호 사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준호 사장님은 그냥 숫자만 보세요. 감정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게요. 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자가 등을 돌려나갑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 하지만 준호는 공허합니다. 밤 11시, 사무실에는 준호 혼자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봅니다. 준호도 입양아입니다. 35년 전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늘 비어 있습니다. 양부모는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부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후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준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숫자를 만들어내는 도구. 준호는 한숨을 쉽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수면제입니다. 요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악몽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들립니다. 슬픈 목소리. 미안해. 준호는 약을 먹습니다. 의자에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같은 밤, 쓰레기 처리장 소장실. 소장이 민수를 부릅니다. 민수야, 잠깐 들어와 봐. 민수가 소장실로 들어갑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앉아. 민수가 의자에 앉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민수야. 네, 소장님. 미안한데. 회사에서 나이 제한이 들어왔어. 민수의 심장이 철렁합니다. 35살 넘으면 현장직은 어렵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일주일만 생각해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실을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35살. 나이 제한. 이 일마저 잃으면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좁은 원룸.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약값 영수증, 치료비 안내문.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달 병원비 200만 원, 집세 50만 원, 생활비 30만 원, 민수의 월급 200만 원, 매달 적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빚을 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일자리마저 잃으면. 민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가 연체되어서요. 빨리 입금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봅니다. 잔액 15만 원. 민수는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운 지 3년. 중병입니다.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저 고통을 줄여줄 뿐입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갑니다. 일이 끝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 곁에 앉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해합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어서. 민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건데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민수도 무너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민수의 마음처럼 그날 밤 민수는 야간 근무에 나갑니다. 밤 11시 민수는 고급 아파트 단지 뒷골목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를 야간 작업. 쓰레기 더미를 정리합니다. 거대한 쓰레기통들, 검은 봉지들이 가득합니다. 민수는 묵묵히 봉지를 옮깁니다. 그때 뭔가 눈에 띕니다. 다른 쓰레기와는 다릅니다. 낡은 목재 상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상자를 집어듭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흔들어 봅니다.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납니다. 민수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상자 안을 봅니다.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2장, 갓난아기 사진입니다. 똑같은 얼굴의 아기 둘,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서류 1장, DNA 검사 결과지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꺼냅니다. 낡은 종이, 떨리는 손글씨. 민수는 가로등 아래로 갑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다. 너희를 지킬 수 없었다. 평생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죽기 전에 누군가 이걸 발견해 주길,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길. 편지가 끝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편지 위로 잉크가 번집니다. 민수는 사진을 다시 봅니다. 똑같은 얼굴의 두 아기. 35년 전 이 아이들도 버려졌습니다. 민수처럼 쓰레기 더미 속에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영철이 말해주었습니다. 35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했다고. 그게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깨닫습니다. 이 편지, 이 사진, 혹시. 민수는 상자를 다시 봅니다. 편지 아래 또 뭔가 있습니다. 작은 쪽지,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며칠 후 열릴 행사 초대장, 고급 연회장, 그리고 이름 하나, 박혜진. 민수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유명한 재벌 회장.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편지에 적힌 이름, 초대장에 있는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건가? 그렇다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민수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트럭에 싣습니다.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상자를 계속 봅니다. 사진을 봅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새벽이 됩니다. 민수는 결심합니다. 행사장에 가야 합니다. 박혜진을 만나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후 연회장, 그 아파트 주민 행사, 대형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밤 7시 고급 차들이 입구에 도착합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화려한 드레스, 값비싼 정장. 민수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입니다. 주머니에 초대장이 있습니다. 아니, 초대장이 아닙니다. 상자에서 나온 종이. 하지만 민수는 들어가야 합니다. 박혜진 씨를 만나야 합니다. 민수는 용기를 냅니다. 입구로 걷습니다.
경비가 막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민수가 망설입니다. 그 순간 민수의 작업복에서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 냄새. 경비의 얼굴이 굳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른 경비가 달려옵니다. 둘이서 민수를 잡습니다. 당장 나가. 민수가 저항합니다. 저는 누굴 찾아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경비들이 민수를 끌어냅니다. 로비 안에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립니다. 저게 뭐야? 쓰레기 수거원이잖아.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한 여성이 코를 막습니다. 냄새나. 빨리 내보내. 민수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박혜진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한 남자가 내립니다. 깔끔한 정장,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강준호입니다. 사업 미팅차 여기 왔습니다. 최진희 회장과 함께입니다. 준호는 로비의 소란을 봅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끌려가는 남자. 그 얼굴. 준호의 심장이 멈춥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얼굴. 민수도 준호를 봅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주변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저 두 사람. 얼굴이 똑같아. 쌍둥이야? 어떻게? 왜 한 명은 쓰레기 수거원이고 로비가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최진희 회장이 그 광경을 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수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준호는 여전히 민수를 봅니다. 민수도 준호를 봅니다. 둘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경비들도 당황합니다. 손을 놓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립니다. 준호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이수연, 탐사 기자입니다. 행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수연은 이 광경을 봅니다. 카메라를 꺼냅니다. 하지만 찍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봅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쌍둥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왜? 한 명은 사업가, 한 명은 쓰레기 수거원입니까? 수연은 느낍니다. 여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이야기가. 일주일 후 병원. 수연 기자가 두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준호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일주일 후 병원 상담실.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민수, 준호, 그리고 수연.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봉투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뻗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읽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일치. 민수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준호가 주워서 읽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의사가 설명합니다.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기사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가 민수를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도 준호를 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의사를 봅니다. DNA 패턴을 보면 두 분은 내 쌍둥이 중 두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 쌍둥이요? 준호가 놀라 묻습니다. 네. 일란성 내 쌍둥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민수는 상자를 떠올립니다. 사진 2장, 아기 둘. 그렇다면 나머지 둘은 수연이 출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사무실, 민수와 준호가 함께 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펼칩니다. 30여 년 전 강남의 한 쓰레기 처리장, 신생아 4명 발견.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4명 모두 입양되었습니다. 한 명은 부유한 가정으로 수연이 준호를 봅니다. 한 명은 쓰레기 수거원에게 수연이 민수를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기록이 끊겼습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충격입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버려진 아이였다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고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같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명은 부유하게, 한 명은 가난하게. 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부유하게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웃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사랑받았습니다. 수연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버려졌을까요? 누가 버렸을까요? 민수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보여줍니다. 수연이 읽습니다. 박혜진. 수연의 눈이 커집니다. 재벌 회장 박혜진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행사 초대장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찾아가 봅시다. 며칠 후 박혜진 회장 자택, 호화로운 저택,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 하지만 차갑습니다. 박혜진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60살, 냉철한 여성 기업인.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연이 먼저 말합니다. 회장님, 이 두 분을 아십니까? 혜진이 민수와 준호를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내밉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내가 쓴 거야. 혜진은 편지를 만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30년을 기다렸어. 준호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혜진은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살 때였어. 나는 미혼모였지. 민수와 준호가 숨을 멈춥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아이들을 숨겨야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명을 낳았어. 내 쌍둥이. 하지만 키울 수 없었어. 시댁에서 알면 나도 아이들도.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버리셨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라며 목에 쪽지를 달아줬어. 민수가 떠올립니다. 양아버지 영철의 말. 아기 목에 쪽지가 있었다고. 제발 죽게 하지 마세요. 아기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혜진이 그 쪽지 내용을 외웁니다. 평생 찾으려 했어. 사람을 고용했어. 돈을 썼어. 하지만 입양 기록은 막혀 있었어. 준호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혜진이 대답합니다.
이제 늙었어. 죽기 전에 진실을 남기고 싶었어. 누군가 발견해 주길. 너희가 살아있기를. 제발. 혜진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민수는 복잡합니다. 분노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혜진이 말합니다. 회장이 됐어. 모든 걸 가졌어. 하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잔 적 없어. 밤마다 너희 울음소리가 들렸어. 혜진은 무릎을 꿇습니다. 두 아들 앞에 용서를 바라는 건 아냐. 다만 알아줬으면 해. 엄마도 살고 싶었다는 걸. 혜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는 그 손을 느낍니다. 작고 차가운 손. 준호도 느낍니다. 35년을 기다려온 손. 세 사람은 침묵합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엽니다. 나머지 둘은 어디 있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 찾을 수 없었어. 수연이 말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한 달 후, 영철의 병실. 영철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중병입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들어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치료비입니다. 영철이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받아라. 아버지. 영철이 말합니다. 난 평생 널 아들로 키웠다. 피는 안 섞였어도 정은 섞였어. 영철이 준호를 봅니다. 자네도 불쌍하구만. 돈은 많지만 진짜 아빠는 없었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영철이 계속 말합니다. 가족이란 말이야. 피가 아니라 함께 버텨준 시간이지. 영철은 눈을 감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민수와 준호는 침묵합니다. 일주일 후 병원 옥상. 민수, 준호, 혜진이 함께 서 있습니다. 혜진이 두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 용서해 줄 순 없겠지.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엄마도 살고 싶었다는 걸.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전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전 부유했지만 공허했어요. 혜진이 흐느낍니다. 엄마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민수는 가난했지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부유했지만 진짜 가족의 온기를 몰랐습니다. 혜진은 성공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 혜진이 두 아들을 껴안습니다. 민수와 준호도 어머니를 안습니다. 35년 만에 포옹.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따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두 생명. 3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 명은 부유하게, 한 명은 가난하게. 하지만 둘 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텨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는 양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준호는 생모를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알았습니다. 혜진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함께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쌍둥이. 언젠가 그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